안녕하세요. 요즘 다들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금리는 내릴 거라는데 왜 콘도 가격만 뚝뚝 떨어지는 걸까요? 오늘 국내 최고의 중소형 빌딩 자산관리 및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전문 기업이죠. 글로벌 PMC의 김용남 대표님 컬럼을 바탕으로 지금 미국 콘도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보통 상식적으로는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콘도 시장만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걸까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거대한 콘도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동산 시장 안에서 단독주택이랑 콘도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건데요. 얼마나 다른지 한번 직접 보시죠. 자, 보세요. 단독주택 가격은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 시장은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201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딴 세상 이야기인 거죠. 숫자로 보면 이게 더 확 와닿습니다. 2024년 가을 기준으로 콘도 가격이 작년보다 1.9%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좀 내렸네 수준이 아니고요. 무려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는 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건 대도시들입니다. 일부 대도시에서는요, 콘도 4채 중에 한 채 이상이 마지막에 팔렸던 가격보다도 지금 가치가 더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통 신세가 된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금리 문제일까요? 김용남 대표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위기의 진짜 원인, 금리라는 장막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는데도 시장이 꼼짝도 안 한다는 건요, 그 호재를 다 덮어버릴 만큼 훨씬 더 강력한 악재가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김용남 대표가 지적한 소유 비용의 위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핵심은 집을 살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집을 사고 나서 그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돈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이 소유 비용이라는 건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재난 영화처럼 여러 재앙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퍼펙트 스톰인 거죠. 자, 그럼 그 폭풍의 정체가 뭔지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지금 콘도 소유주들의 목을 조여오는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보험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유지보수비 벅탄, 그리고 갑자기 강화된 안전규제. 이 3가지가 동시에 덮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보험료인데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워낙 잦아지다 보니까요, 어떤 콘도 단지는 건물 보험료가 1년 만에 300%가 올랐습니다. 3배가 뛴 거죠. 이 엄청난 돈 결국 누가 낼까요? 다 소유주들이 내는 관리비로 충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이 문제인데요. 수십 년 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수리를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수리비로 수만 달러 내세요 하는 식의 특별 부가금 폭탄을 맞는 겁니다. 매달 내는 관리비랑은 별개로요. 정말 막막하겠죠? 현장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치솟는 콘도 HOA, 그러니까 관리비 때문에 집을 사려다가도 다들 망설인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너무 커져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비용 문제를 한순간에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1년에 일어난 한 비극적인 사고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사건은 바로 2021년 98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 서프사이드 콘도 붕괴 사고입니다. 이 끔찍한 비극 이후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안전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졌고요. 건물들은 앞으로 필요할 수리비를 미리 예비비로 100% 쌓아둬야 한다는 의무까지 생겼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소유주들에게 돌아갔죠. 그런데 여기에 결정타가 더해집니다. 은행 같은 대출기관들이 안전점검이 제대로 안 됐거나 이런 예비비가 부족한 건물에는 아예 담보대출을 안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게 된다. 즉 오직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시장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내 자산이 그대로 묶여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 거죠. 자,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게임의 룰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가치를 따질 때 위치가 어디냐, 전
전망이 좋으냐, 편의시설이 뭐냐 이런 걸 봤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보험 리스크는 없는지, 건물 예비비는 충분한지 이런 숨겨진 비용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그 부동산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전망 좋은 집, 위치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을 앞으로 수십 년간 유지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까지 통째로 함께 사는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이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동산을 볼 때 창밖으로 보이는 멋진 전망을 먼저 묻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내가 짊어져야 할 비용의 무게를 먼저 묻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후자를 먼저 물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